그는 강력한 CEO였고 모든 것을 통제하는 데 익숙했습니다. 그녀는 매일의 어려움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노력하는 배달부였습니다. 예상치 못한 만남으로 두 사람은 지혜의 결투에서 마주하게 되었다. 처음에는 대립으로 시작했지만 결국 그들의 인생을 영원히 바꾸는 여정으로 이어졌습니다. 이 놀라운 이야기를 알아보기 전에 우리의 가장 인기 있는 이야기를 팔로우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민지은은 앱에서 주소를 다시 한번 확인하며 등에 메고 있던 본 배낭을 바로잡았다. 강남대로에 있는 웅장한 사무실 건물은 누구에게나 위압감을 주었지만 서울, 전역에서 2년간 상품을 배달한 그녀는 세련된 주변 환경에 익숙해졌습니다. 그의 낡은 운동화는 로비의 대리석 바닥과 대조를 이루었고 그의 단순한 앱 유니폼은 흠잡을 데 없는 정장을 입은 임원진과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42층 키매너 소시에이츠 사무실. 그녀는 중얼거리며 엘리베이터로 향했다. 그날은 특히 바빴고 다음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며 작은 군중이 모여 있었습니다. 마침내 문이 열렸을 때 지은은 스마트폰에 열중한 사업가들과 여자들 사이에 끼어있는 자신을 발견했다. 엘리베이터가 거의 꽉 찼을 때 대략 35세쯤 되어 보이는 키 큰 남자가 서둘러 들어왔다. 그의 푸른 눈은 초조하게 넘기던 서류에 고정되어 있었다. 기내에서 경고음이 울려 퍼졌습니다. 중량 제한을 초과했습니다. 회색 양복을 입은 한 여인이 지은에게 경멸의 눈빛을 보내며 배달원은 다음 배달을 기다려야 할 것 같아요 라고 말했다. 실례합니다만 제가 많은 사람보다 먼저 도착했어요. 지은은 목소리를 차분하게 유지하며 대답했다. 게다가 저도 여러분과 마찬가지로 지켜야 할 일정이 있거든요. 푸른 눈의 남자는 서류에서 시선을 들어 상황을 분석했다. 너는 좀 더 인내심을 갖고 차례를 기다려야지. 그는 우월감에 찬 어조로 말했고 그 어조에 지은의 피가 끓어올랐다. 그리고 당신은 평등의 원칙을 보장하는 연방헌법 제5조를 알아야 합니다. 아니면 당신이 내 급여의 3개월치에 해당하는 옷을 입고 있다고 해서 당신의 시간이 내 시간보다 더 귀중하다고 말할 건가요? 엘리베이터 안은 어색한 침묵으로 가득 찼다. 푸른 눈에 남자는 그 대답에 놀라 눈썹을 치켜 올렸다. 그가 대답하기도 전에 두 사람이 다음 엘리베이터를 기다리겠다고 자원해서 교착 상태가 깨졌습니다. 지은은 등반 중에 그 남자가 자신에게 호기심 어린 시선을 보내는 것을 느꼈다. 목적지에 도착해보니 그는 자신도 같은 층에서 내리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됐다. 놀랍게도 그는 그녀를 따라 사무실 리셉션까지 왔습니다. 김준호 선생님께 배달합니다. 지은이 접수원에게 알렸다. 나야. 푸른 눈의 남자가 말했다. 그의 입술에는 수수께끼 같은 미소가 떠올랐다. 그리고 엘리베이터에서 당신의 법적 지식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는 걸 인정해야겠어요. 지은은 얼굴이 달아오르는 것을 느꼈지만 명령을 전달하면서 전문적인 태도를 유지했다. 하지만 준호는 대화를 끝내고 싶어 하지 않는 듯했다. 법학 학위가 있나요? 저는 대학 3학년이었는데 재정적인 이유로 중퇴해야 했어요. 그녀는 그 기억이 아직도 얼마나 아픈지 보여주지 않으려고 애쓰며 대답했다. 준호는 마치 무언가를 평가하듯 잠시 그녀를 관찰했다. 그는 나와 함께 가자고 말하며 텅 빈 회의실로 향했다. 괜찮으시다면 시험을 보고 싶어요. 지은은 머뭇거렸다. 그는 다른 배달을 해야 했지만 그의 표정에서 뭔가 그녀의 호기심을 자극했다. 그는 그를 따라 거실로 들어갔고 거기서 그는 기업법에 관한 복잡한 사례를 발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모든 세부 사항을 제시한 후 그 상황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지은은 눈 하나 깜빡이지 않고 판례를 인용하며 사건을 분석하고 가능한 해결책을 지적하기 시작했습니다. 배달부로 일한 지난 몇 년간의 일로 잠자던 그녀의 법적 사고가 힘차게 깨어났다. 그녀는 15분 동안 그 주제에 대해 자신도 놀랄 만큼 웅변적으로 이야기했다. 준호는 그녀의 이야기를 귀에 깊게 듣고 가끔 메모도 했다. 그녀가 말을 마치자 그는 다른 방식으로 미소 지었다. 더 이상 오만함이 아니라 진심 어린 관심이 담겨 있었다. 그는 인상적이네요 라고 말했다. 당신은 몇 주 동안 우리 책상에 있던 실제 사건을 해결했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솔루션은 단순함에서 훌륭합니다.
지은은 가슴이 쿵쾅거리는 것을 느꼈다. 고맙지만 가야 해요. 다른 배달이 있어서. 잠깐만요. 준호가 그녀의 말을 가로채며 카드를 건넸다. 제안을 하나 하고 싶습니다. 배달을 우리 사무실 인턴십으로 바꾸는 건 어때요? 내일부터 시작해요. 잠시 동안 세상이 돌아가는 것 같았다. 지은은 손에 들고 있던 카드를 바라보았다. 카드에는 김준호 대표이사 겸 창립 파트너라고 적혀 있었다. 하지만 저는 아직 졸업도 안 했어요. 그녀는 주장했다. 그건 해결될 수 있어요. 우리는 유망한 직원에게 장학금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지은 씨는 유망한 것 이상이에요. 그 순간 지은은 자신의 인생이 엄청나게 바뀌게 된다는 것을 느꼈다. 운명은 독특한 유머 감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그녀를 폄하했던 그 남자가 이제는 그녀에게 꿈을 되찾을 기회를 제공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생각이 필요해요. 그녀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전부 이해하려고 노력하며 말했다. 물론이죠. 준호가 대답하며 펜을 들고 카드 뒷면에 자신의 개인 번호를 적었다. 오늘 하루가 끝나기 전에 결정을 알려주세요. 지은이 사무실을 나설 때 그녀의 손은 약간 떨렸다. 이제 그의 등에 맨 열전도 배낭은 더 가벼워졌고 몇 년간의 싸움의 무게가 사라지는 듯했다. 그녀는 엘리베이터가 내려가기를 기다리는 동안 준호의 푸른 눈과 그가 프로포즈했을 때 그녀를 바라보던 모습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그녀가 몰랐던 것은 엘리베이터에서의 그 만남이 그녀의 인생뿐만 아니라 그녀를 과소평가했던 강력한 CEO의 인생도 바꿀 이야기의 시작일 뿐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운명은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그들의 길을 얽어매었고 그 만남의 결과는 두 사람이 상상할 수 있었던 것보다 훨씬 더 심오할 것이었습니다. 지은은 그날 종일 기회에 대한 설렘과 미지에 것에 대한 두려움 사이에서 갈등하며 혼란스러운 마음을 안고 지냈다. 그는 자동으로 배달을 하면서 김준호의 청혼을 계속 생각했다. 그의 카드는 주머니 속에서 마치 종이가 아니라 납으로 만들어진 것처럼 무겁게 느껴졌다. 그는 근무를 마치고 광화문 광장의 벤치에 앉았습니다. 광화문은 그가 가장 좋아하는 생각의 장소였습니다. 해가 서울의 건물 위로 지면서 하늘은 주황색과 분홍색으로 물들었습니다. 그는 그날 10번째로 주머니에서 카드를 꺼내어 튀어나온 글자 위를 손가락으로 쓰다듬었다. 고등학생이었던 여동생 수진이는 엄마가 병에 걸리신 뒤로 집안일을 도와달라고 엄마에게 의지해왔습니다. 배달원 일은 힘들지만 예측 가능한 수입을 보장해 주었습니다. 반면에 인턴십은 어둠 속으로의 도약이었습니다. 하지만 대학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있다면 이 기회를 낭비할 수는 없어. 그녀는 휴대전화를 꺼내며 중얼거렸다. 그는 떨리는 손가락으로 카드 뒷면에 적힌 번호를 입력했다. 두 번째 벨이 울리자 준호가 전화를 받았다. 그는 마치 그녀의 전화를 이미 예상한 듯이 지은아 라고 말했다. 당신의 결정은 무엇인가 믿다 받아들일게요. 그녀는 대답하면서 자신의 목소리에 깃든 단호함에 스스로도 놀랐다. 하지만 실질적인 세부 사항을 알아야 해요. 저는 가족 책임이 있고 우리는 내일 모든 것에 대해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가 말을 가로채며 말했다. 오전 8시까지 오세요. 인사 담당자 서연에게 계약서를 준비하라고 부탁할게요. 장학금은 이미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날 밤 지은은 잠을 거의 이루지 못했다. 그는 도시에서 가장 명망 있는 사무실 중 한 곳에서 일하는 것이 어떨지 상상하며 침대에서 몸을 뒤척였다. 마침내 그녀가 잠이 들었을 때 그녀는 토가와 법정에 대한 꿈을 꾸었고 준호 김이 항상 그녀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푸른 눈에는 도전과 감탄이 뒤섞인 눈빛이 담겨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그녀는 가장 좋은 옷을 입었습니다. 대학에서 가지고 온 검은색 펜슬 스커트와 세일에서 산 흰색 셔츠였습니다. 그녀의 갈색 머리는 보통 엉성하게 포니테일로 묶어두었지만 지금은 매끈한 빵 모양으로 묶었습니다. 사무실에 도착하자 그녀는 환영하는 미소로 그녀를 맞이한 중년 여성 박서연 씨였다. 준호 선생님이 당신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그녀는 지은을 자신의 사무실로 안내하며 말했다. 저는 당신의 이야기에 흥미를 느꼈다고 고백합니다. 그 후 1시간 동안 지은은 여러 서류에 서명했고 서연은 그녀의 새로운 직책에 따른 혜택과 책임에 대해 설명했다. 그녀의 인턴 급여는 배달 기사로서의 수입보다 적었지만 장학금은
그 차이를 충분히 메워주었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내 공간이 될 거야. 서연이 말하며 그녀를 다른 인턴들과 공유하는 공간에 있는 테이블로 안내했다. 당분간 여러분은 다양한 팀이 사무실의 모든 영역에 대해 알 수 있도록 지원하게 될 것입니다. 지은은 몇 안 되는 소지품을 정리하던 중 등 뒤로 누군가의 존재를 느꼈다. 네이비색 정장을 입고 당당한 모습을 보여준 사람은 준호였다. 기분이 어떠세요? 그가 물었다. 솔직히 말해서요, 약간 압도당했어요.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영어 단어를 사용하며 대답했다. 준호는 미소 지었다. 재미있는 단어 선택이네요. 법률 외에도 영어도 잘하시는 것 같아요. 그녀는 약간 얼굴을 붉히며 법률 프로그램을 보면서 스스로 공부했어요. 라고 인정했다. 더욱 인상적이네요. 그는 말했고, 지은은 그가 웃을 때 눈이 다르게 빛난다는 것을 알아챘다. 나랑 같이 가. 중요한 회의에 참석해줘. 지은은 그를 따라 회의실로 갔는데 거기에는 여러 명의 고위 변호사들이 모여 있었다. 준호는 그녀를 신입사원이라고 소개하고 앉으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그 다음 1시간 동안 기업 법률과 관련된 복잡한 사건을 논의했습니다. 모두를 놀라게 한 것은 자신을 포함한 지은이가 아무도 알아차리지 못했던 법적 허점을 발견했기 때문이다. 그가 자신의 추론을 끝내자 방 안은 깜짝 놀란 침묵에 휩싸였다. 그래서 그녀가 여기 있는 거잖아요. 준호는 만족스러운 듯이 말했다. 때때로 우리에게는 악습과 편견이 없는 새로운 관점이 필요합니다. 모든 사람이 그의 열정을 공유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지은은 몇몇 변호사들이, 특히 회사의 가장 오래된 파트너 중 한 명인 민현우 변호사에게서 의심스러운 시선을 받았다. 아주 흥미롭군요. 현우는 눈에 닿지 않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하지만 아마도 우리는 더 경험이 풍부한 의견에 집중해야 할 것 같아요. 경험은 귀중해, 현우. 준호가 대답했다. 하지만 타고난 재능도 인정받을 만해. 그리고 지은이는 둘 다 가지고 있어. 하루가 저물고 퇴근하기 위해 책상을 정리하던 지은의 휴대폰으로 문자 메시지가 왔다. 준호가 말했다. 첫날 참 좋았어요. 계속 힘내세요. 그 메시지의 톤이나 아마도 회의에서 그가 그녀를 변호한 방식이 그녀의 심장을 더 두근거리게 만들었다. 그녀는 그 느낌을 떨쳐내려고 노력하며 그가 그녀의 상사이며 사무실의 대표이사이며 그 외의 생각은 부적절할 것이라고 자신에게 상기시켰습니다. 집으로 가는 분비는 지하철 안에서 지은은 단 24시간 만에 자신의 삶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배달원에서 국내 최대 규모의 로펌에서 인턴으로 일한 뒤 곧 학업으로 복귀할 예정입니다. 그것은 거의 초현실적이었습니다. 그녀가 아직 몰랐던 것은 이것이 단지 시작일 뿐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앞으로 몇 주는 직업적으로나 개인적으로 훨씬 더 큰 도전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운명을 바꾼 남자, 김준호는 그녀가 저항하더라도 그녀의 생각 속에 점점 더 꾸준히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몇 주는 지은이에게 감정의 소용돌이와 도전의 연속이었습니다. 낮에는 사무실 업무에 몰두해 스펀지처럼 지식을 흡수했습니다. 밤에 나는 법학대학 수업에 복귀하면서 잃어버린 시간을 보충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일상은 지치게 만들었지만 작은 성과 하나하나가 그녀가 올바른 길을 가고 있다는 기분을 들게 했습니다. 사무실에서는 그의 법률 분석 능력이 금세 주목을 받았다. 지은은 복잡한 문제를 창의적으로 해결하는 데 타고난 재능이 있었고 배우고자 하는 그녀의 결의는 가장 회의적인 변호사들조차도 감동시켰습니다. 특히 바쁜 어느 오후, 준호는 그녀를 자신의 사무실로 불렀습니다. 뭔가에 대한 당신의 의견이 필요해요. 그는 그녀에게 폴더를 건네주며 말했다. 방금 도착한 섬세한 사건이에요. 지은은 서류를 주의 깊게 살펴보았다. 이는 미국 최대 규모의 기술 회사 중 하나가 관련된 기업 분쟁이었습니다. 그는 더 많이 읽을수록 눈살을 찌푸리게 되었다. 뭔가 잘못됐어. 그녀는 준호보다는 자신에게 중얼거렸다. 계속해. 그는 그녀를 흥미롭게 지켜보며 격려했다. 날짜가 맞지 않아요. 지은이 서류를 테이블 위에 펼치며 설명했다. 그리고 회계 기록에는 불일치 사항이 있어서 잠깐만요. 그녀는 공책을 움켜쥐고 필사적으로 검색을 시작했습니다.
준호는 그녀의 절대적인 집중력에 매료되어 그녀를 조용히 지켜보았다. 여기요. 그녀는 몇 분 후에 소리쳤습니다. 회사는 분쟁이 시작되기 6개월 전에 자회사를 설립했습니다. 이 정보를 이러한 계약과 교차 참조하면 소수 파트너의 주식 희석을 위장하려는 시도가 있었음이 분명해집니다. 준호는 푸른 눈에 감탄의 빛을 담아 미소 지었다. 우리 팀이 이 사건을 얼마나 오랫동안 분석했는지 아십니까? 그 사실을 깨닫지 못했나요? 처럼? 2주요. 그는 대답하며 그녀가 적은 메모를 살펴보려고 몸을 기울였다. 그 움직임으로 그는 그녀에게 더 가까이 다가왔고 지은은 그의 나무 향을 맡았다. 잠시 그들의 시선이 마주쳤고 그녀는 등골에 오한이 퍼지는 것을 느꼈다. 그 순간은 문 두드리는 소리로 중단되었다. 대답을 기다리지 않고 들어온 사람은 민현우였다. 준호 테크노 사건에 대해 이야기해야 하는데 바쁘신 줄 몰랐네요. 그는 지은을 흘깃 바라보며 말했다. 사실 지은이 이 사건에 대해 결정적인 발견을 한 거예요. 준호가 대답하며 자신의 분석을 설명했다. 현우는 점점 더 다친 표정으로 듣고 있었다. 흥미롭군요. 그는 정반대의 어조로 말했다. 하지만 저는 인턴의 의견에 따라 전략을 세우는 것은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팀원들이 2주 동안 보지 못했던 것을 30분 만에 찾아낸 인턴이라니. 준호가 반박했다. 그의 목소리는 전문가적인 어조를 유지했지만 약간 짜증이 섞여 있었다. 지은은 두 남자 사이에 긴장된 분위기를 느꼈다. 실례합니다. 그녀는 일어서면서 말했다. 저는 제 조사 결과에 대한 자세한 보고서를 작성하겠습니다. 그는 방을 나가면서도 현우의 말을 들을 수 있었다. 준호, 너는 이 여자에 대한 집착으로 전문적인 판단을 흐리고 있구나. 그 말은 그녀의 배에 주먹을 맞은 것처럼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매혹? 준호는 그녀에게 매료되었을까? 그리고 왜 그 가능성이 당신의 심장을 두근거리게 했나요? 그 후 며칠 동안 지은은 더욱더 일에 헌신했고 자신의 공로를 스스로 증명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가 테크노 솔루션 사건에 대해 내린 분석은 정확했으며 그의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개발한 전략 덕분에 회사는 큰 승리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공에는 대가가 따랐습니다. 지은은 일부 동료들, 특히 현우의 팀원들이 적대적인 시선을 보내는 것을 알아차리기 시작했다. 그녀가 지나가면서 그녀의 급속한 승진은 그녀의 능력보다는 CEO의 특별한 관심 덕분이라는 비꼬는 말이 속삭임으로 돌았다. 어느 날 오후 새로운 사건을 위해 늦게까지 일하던 지은은 현우와 가장 가까운 후배 변호사 중 한 명인 혜진을 만나 깜짝 놀란다. 사장님이 내 손안에 있는 건 좋은 일이겠지. 혜진이 장난스럽게 말했다. 그녀의 달콤한 어조는 그녀의 말 속에 담긴 독을 간신히 감추고 있었다. 지은은 서류에서 눈을 떼고 침착함을 유지했다. 그녀는 저는 제 작품이 저를 대신해 말해주는 걸 더 좋아해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혜진아, 너도 한 번 해봐. 복도에서 수다 떠는 것보다 보람이 더 크거든. 그 대답에 혜진은 분노로 얼굴이 벌겋게 상기되었지만 그녀가 반박하기도 전에 준호가 사무실에 나타났다. 지은, 네가 와줘서 기쁘다. 그는 혜진의 존재를 전혀 무시한 채 말했다. 중요한 고객을 상대하는데 도움이 필요해요. 지은은 그를 따라 그의 방으로 들어가는 동안 상충되는 감정에 시달렸다. 한편으로는 준호의 신뢰를 얻었다는 사실이 자랑스러웠다. 반면에 동료들의 암시는 그녀가 인정하고 싶어 하는 것보다 그녀를 더 괴롭혔다. 그녀가 몰랐던 것은 준호 역시 자신의 내면과 싸우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날이 갈수록 그는 전문가로서의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그녀의 지성, 그녀의 결단력, 특히 어려운 문제를 풀었을 때 반짝이는 그녀의 눈, 이 모든 것이 그가 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그를 끌어들였습니다. 그날 밤 그들이 새로운 사건을 함께 수사하던 중 그들 사이의 긴장감이 거의 느낄 수 없을 정도였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칠 때마다, 서류를 교환하며 손가락이 스칠 때마다 두 사람 모두 몸에 전류가 흐르는 것을 느꼈다. 하지만 두 사람 모두 자신의 관계를 엄격하게 직업적인 관계로 유지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명예, 그의 지위, 사무실의 존경 등 많은 것이 걸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 사이에 싹트는 매력을 무시하려고 할수록 그 매력은 더욱 강해졌습니다.
2. 사람 모두 깨닫지 못한 사실은 전문가로서의 모습을 유지하려는 그들의 노력이 오히려 주변 사람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더욱 분명하게 보이게 만들었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리고 곧 이 긴장은 모든 것을 바꾸어 놓을 폭발점에 도달했습니다. 지은 씨가 김앤어소시에이츠에서 일한 지 3개월이 지났고 그녀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음식 배달원에서 서울에서 가장 유망한 젊은 변호사로 거듭난 그녀는 이전에는 꿈에서만 존재했던 현실에서 살게 됐습니다. 그녀의 끊임없는 헌신과 뛰어난 법률 기술 덕분에 그녀는 인턴 신분이면서도 중요한 위치에 서게 되었습니다. 준호는 그녀를 점점 더 신뢰하게 되었고 그녀를 중요한 사건에 배정하기도 했고 전략회의에서도 그녀의 의견을 묻기도 했다. 어느 월요일 아침 지은은 사무실에 도착하자 이상한 소동을 목격했습니다. 복도에서 반 친구들이 웅성거리며 그에게 호기심 어린 시선을 던졌다. 그녀는 호기심이 생겨 책상으로 향했고 사무실 로고가 있는 공식 봉투를 발견했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어 내용을 읽었습니다. 그것은 승진이었습니다. 단순한 승진이 아니라 전통적인 회사 계층 구조를 여러 단계 건너뛰고 인턴에서 주니어 어소시에이트로 바로 승진하는 것입니다. 못비 축하해 지은아. 준호의 목소리에 지은은 놀랐다. 그녀가 돌아보자 그는 웃고 있었고 그의 푸른 눈은 자부심 같은 무언가로 빛나고 있었다. 그리고 어쩌면 그 이상일지도 모른다. 당신은 그것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사실 그것은 이미 너무 늦었습니다. 저는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지은은 여전히 소식에 깜짝 놀란 채로 더듬거리며 말했다. 아무 말도 필요 없어요. 준호가 대답하며 부드럽게 그녀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아주 짧은 접촉이었지만 지은의 몸에 오한이 느껴졌다. 당신의 작품이 그 자체로 말해주네요. 준호가 떠나자 지은은 반 친구들이 엇갈린 표정을 짓는 것을 보았다. 어떤 사람들은 진심으로 그녀를 기뻐하는 듯했고 어떤 사람들은 분명히 그녀를 부러워하는 듯했다. 그때 그녀의 눈은 사무실 건너편에서 경멸과 결의가 뒤섞인 표정으로 그녀를 지켜보고 있던 현우민과 마주쳤다. 그 뒤를 이어 지은은 새로운 역할에 더욱 열정적으로 뛰어들었다. 이제 더 복잡한 사건을 맡을 수 있고 더 큰 자율권을 가지게 되면서 그녀는 마침내 자신의 잠재력을 최대한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급속한 성장은 주목받지 못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특히 민현우는 지은의 삶을 최대한 어렵게 만드는 것을 개인적인 사명으로 삼은 듯했다. 어느 날 오후 지은이 중요한 사건을 처리하고 있을 때 현우가 그녀의 책상으로 다가갔다. 어떤 사람들은 얼마나 빨리 직장 생활을 이어갈 수 있는지 정말 놀랍죠. 그는 겉보기에 태어난 어조로 잠재적인 적대감을 감추고 말했다. 특히 그들이 이사회로부터 특별한 지원을 받았을 때요. 지은은 서류에서 시선을 들어 주저없이 현우의 시선을 마주쳤다. 민 박사님, 뭔가를 암시한다면 직접적으로 말씀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현우는 웃었지만 그 미소는 그의 눈에 닿지 않았다. 재능이 다른 자질에 가려지는 건 안타까운 일이라고 말하고 싶을 뿐이에요. 저를 여기로 이끈 유일한 자질은 저의 역량과 헌신이었습니다. 지은은 목소리를 흔들림 없이 유지하며 대답했다. 아마 당신은 자신의 일에 더 집중하고 근거 없는 암시를 퍼뜨리는데 덜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현우의 미소가 사라지고 대신 참을 수 없는 분노의 표정이 나타났다. 조심하세요, 아가씨. 준호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을지 몰라도 여기서 일이 실제로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배울 게 많아요. 지은이 대답하기도 전에 그들 뒤에서 준호의 목소리가 들렸다. 여기에 무슨 문제라도 있나요? 현우는 재빨리 마음을 가다듬었다. 문제 없어요, 준호. 저는 그저 새로운 동료에게 몇 가지 팁을 주고 있었을 뿐이에요. 준호는 현우와 지은을 번갈아가며 바라보았는데 표정이 진지했다. 지은, 내 사무실에 네가 필요해. 네 주의가 필요한 새로운 사건이 있어. 준호를 따라가던 지은은 현우의 분노에 찬 시선이 등 뒤로 닿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방금 강력한 적을 만났다는 것을 알았지만 겁먹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준호의 사무실에서 지은은 마침내 조금은 마음이 편해졌다. 미안해요, 그녀가 말했다. 나는 문제를 일으키고 싶지 않았습니다.
준호는 잠시 그녀를 바라보았는데 그의 얼굴에는 알 수 없는 표정이 떠올랐다. 너는 아무 문제도 일으키지 않았어, 지은아. 현우는 변화에 대처하는 법을 배워야 할 사람이야. 그는 마치 다음 말을 조심스럽게 고르는 듯이 잠시 멈췄다. 하지만 당신이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당신의 승진, 여기서의 당신의 성공은 모두 당신의 공로에 전적으로 달려 있습니다. 누군가가 당신을 달리 설득하도록 내버려 두지 마세요. 지은은 고개를 끄덕이며 감사함과 더불어 뭔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정을 느꼈다. 준호의 눈빛이 부드러워졌고 잠시 그는 뭔가 더 말하고 싶은 듯했다. 하지만 그 순간은 지나갔고 그들은 다시 일에 몰두했습니다. 그 후 몇 주는 지은이의 인내심을 시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업적으로 계속해서 좋은 성과를 냈지만 현우와 그의 동료들의 적대감이 점점 커졌습니다. 어려운 사건들이 신비하게 그녀의 책상 위에 올려졌고 마감일이 아무런 예고 없이 단축되었으며 중요한 정보가 그녀에게 도착하기 전에 사라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은은 장애물이 생길 때마다 더욱 강한 결의로 대처했습니다. 그녀는 잠 못 이루는 밤을 공부하며 보냈고 그녀의 재능을 인정하는 다른 변호사들과 동맹을 맺었으며 계속해서 뛰어난 성과를 냈습니다. 반면 준호는 감탄과 점점 커지는 우려의 감정이 뒤섞인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지켜보았다. 그는 지은이 부당한 시험을 받고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동시에 너무 많이 개입하면 그녀의 상황이 더 나빠질 수 있다는 것도 깨달았습니다. 게다가 그 자신의 복잡한 감정도 고려해야 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그는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직장 내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졌습니다. 어느 날 밤 특히 어려운 사건을 수사하던 지은과 준호는 사무실에 둘만 남게 되었습니다. 그들 사이의 긴장감은 늘 존재했고 텅 빈 방의 고요함 때문에 그 긴장감이 더욱 증폭되는 듯했다. 그렇게 늦게까지 있을 필요 없어요. 준호가 부드러운 목소리로 침묵을 깨며 말했다. 지은은 고개를 들어 그의 강렬한 시선을 마주쳤다. 나는 머물고 싶어. 이 사건은 내가 처리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중요해. 준호가 다가와서 그녀의 책상 가장자리에 앉았다. 지은아, 넌 증명할 게 없어.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이 네가 얼마나 유능한지 알고 있잖아. 모두가 그런 건 아니죠. 그녀는 현우와 그의 동료들을 생각하며 대답했다. 중요한 사람들은 알아요. 준호가 말하며 무의식적으로 그녀의 손을 만졌다. 아주 잠깐이긴 했지만 그 접촉은 두 사람 사이에 전류를 흐르게 했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고 잠시 동안 세상이 멈춘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지은은 그들 사이의 간격이 얼마나 좁은지 느끼며 가슴이 쿵쾅거리는 것을 느꼈다. 준호는 그 순간을 가장 먼저 깨고 갑자기 물러섰다. 우리는 사건에 집중해야 할 것 같아요. 그는 쉰 목소리로 말했다. 지은은 고개를 끄덕이며 가슴속에 소용돌이치는 감정을 무시하려고 노력했다. 그들은 다시 일하러 돌아갔지만 뭔가가 바뀌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선을 넘었고 두 사람은 자신들이 느낀 것이 단지 전문가로서의 존경심일 뿐이라는 것을 더 이상 가장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지은은 준호에 대한 마음이 점점 커지는 것과 직업적 야망과 직장에서 직면하게 될 과제 사이에서 어떻게 균형을 맞출지 고민했다. 그녀가 몰랐던 것은 그녀가 개인적으로나 직업적으로 겪게 될 가장 큰 과제들이 아직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가을이 서울에 찾아왔고 날씨가 변할 뿐만 아니라 지은의 직업적 삶에도 변화가 생겼습니다. 추운 4월 어느 날 아침 그녀가 사무실에 도착했을 때 사무실 분위기는 긴장되고 분주했습니다. 직원들은 집단적으로 속삭이며 걱정스러운 눈빛을 교환했다. 그녀가 소동의 이유를 조사하기도 전에 준호는 그녀를 자신의 사무실로 불렀다. 그의 얼굴은 진지했고 이마에는 걱정스러운 표정이 주름져 있었습니다. 지은, 우리는 지금 아주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어요. 그녀가 문을 닫자마자 그는 말했다. 우리의 가장 큰 고객 중 하나인 콘스트루토라 호리존테는 부패와 입찰 조작에 대한 심각한 혐의에 직면해 있습니다. 지은은 책임감의 무게가 어깨에 떨어지는 것을 느꼈다. 콘스트루토라 호리존테는 한국 전역의 인프라 프로젝트를 담당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회사 중 하나였습니다. 너가 변호팀을 이끌어줬으면 좋겠다. 준호가 이어 말하며 그녀를 놀라게 했다. 지은은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다. 하지만 훨씬 더 경험이 많은 변호사들이 있을 수 있어요. 당신의 통찰력과 틀에서 벗어난 사고 능력을 가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준호가 말을 가로채며 말했다. 그의 푸른 눈은 그녀의 심장이 두근거리게 할 만큼 강렬하게 그녀를 응시했다. 저는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각도를 볼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현상 유지에 도전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지은은 두려움과 설렘이 뒤섞인 감정을 느끼며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당신을 실망시키지 않을 거예요. 그럴 리 없다는 건 알아요. 준호가 대답하며 살짝 미소를 지으며 걱정스러운 표정을 누그러뜨렸다. 그 뒤 몇 주 동안 지은은 그 사건에 직접 뛰어들었습니다. 그녀와 그녀의 팀이 엄청난 양의 문서, 증언 및 재무, 보고서를 검토하면서 사무실에서 낮이 밤으로 바뀌었습니다. 지은은 조사를 더욱 심도 있게 진행하면서 흥미로운 불일치점을 알아차리기 시작했습니다. 검찰의 부패 혐의 설명과 부합하지 않는 계약 및 금융거래 패턴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늦게까지 일하던 지은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녀는 준호의 사무실로 달려갔고 그는 여전히 일하고 있었고 넥타이는 느슨해졌고 셔츠 소매는 걷어 올려져 있었다. 뭔가 알아낸 것 같아요. 그녀가 그의 책상 위에 문서를 펼치며 말했다. 그들은 수시간 동안 나란히 일하면서 다른 누구도 눈치채지 못한 점들을 연결했습니다. 지은은 자신의 이론을 설명하면서 흥분한 몸짓을 하고 있었고 그녀의 눈은 발견의 기쁨으로 빛나고 있었다. 준호는 그녀의 지성뿐만 아니라 그녀가 사건에 접근하는 열정에도 매료되어 그녀를 지켜보았다. 잠시 후 두 사람은 손을 뻗어 같은 문서를 잡았고 손이 마주쳤다. 비록 짧았지만 그 접촉은 그들 사이에 전류를 흘렸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고 그 순간 그들 주변의 세상이 사라진 듯했다. 지은은 준호의 숨결을 느낄 수 있었고 그의 시선이 잠시 자신의 입술로 옮겨간 뒤 다시 그녀와 시선을 마주치는 것을 느꼈다. 그 순간은 준호의 전화 소리에 깨졌다. 그는 목을 가다듬고 그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 걸어갔고 지은의 가슴은 쿵쾅거리고 손은 약간 떨렸다. 그 뒤 며칠 동안 지은은 직업적 집중력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준호와의 사이에 깊어지는 갈등을 무시하기는 점점 더 어려워졌습니다. 모든 만남, 모든 대화에는 말로 표현되지 않은 의미가 담겨 있는 듯했습니다. 그 사이 그의 조사는 계속해서 진행되었다. 지은은 콘스트루토라 호리존테가 부패 혐의가 있기는커녕 경쟁 대기업의 정교한 음모의 희생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하지만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발표하는 것은 그녀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큰 도전임이 드러났습니다. 콘스트루토라 호리존테 이사회와의 중요한 회의에서 지은은 그녀의 경험을 의심하는 일부 임원들로부터 회의적 시각과 심지어 적대감에 직면했습니다. 바로 이때 준호가 개입했고 그의 단호한 목소리가 회의실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여러분 주의해서 들으시길 권합니다. 민 박사는 여러분 회사를 법적 재앙으로부터 구했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비난의 진짜 배후가 누구인지도 알아냈습니다. 준호의 지지는 지은에게 필요한 자신감을 주었다. 그녀는 웅변과 정확성을 바탕으로 자신의 조사 결과를 제시하면서 건설 회사에 대한 비난을 하나하나 반박했습니다. 프레젠테이션이 끝날 무렵 평소에는 무표정한 사람인 콘스트루토라 호리존테의 CEO가 눈에 띄게 감정이 드러났습니다. 민 박사님, 당신은 우리 회사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의지하는 수천 명의 직원들의 목숨도 구했습니다. 감사드려도 모자랄 정도입니다. 승리는 굉장했습니다. 콘스트루토라 호리존티에 대한 기소는 기각되었고 경쟁 대기업에 대한 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김엔 아소시아도스 사무실은 이 사건의 훌륭한 해결에 끌려온 새로운 고객들로 넘쳐났다. 그러나 지은의 경우 직업적 성공과 동시에 개인적 불안도 커졌습니다. 그녀와 준호의 관계는 서로에게 끌리는 감정과 직업적인 경계 사이에서 벌어지는 복잡한 춤사위로 변했다. 어느 날 밤 사건의 승소를 축하하며 팀원들은 서울 시내의 한 세련된 술집에
모였습니다. 축배와 축하가 넘치는 가운데 지은은 좀 더 조용한 구석에서 준호와 둘만 있게 되었다. 그는 낮고 강렬한 목소리로 당신은 정말 대단했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이 경우뿐만 아니라 당신이 하는 모든 일에서도 그렇습니다. 지은은 목덜미에 붉어짐을 느꼈다. 저를 믿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녀는 속삭임에 가까운 목소리로 대답했다. 잠시 동안 그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그들 사이의 공기는 풀리지 않은 긴장감으로 짙어졌다. 준호는 그녀에게 다가가서 가볍게 그녀의 팔을 쓰다듬었다. 지은아, 나는... 그가 말을 마치기도 전에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다가온 현우민이 그들의 말을 방해했다. 그는 축하해, 지은아라고 말했는데 그의 어조는 냉소에 가까웠다. 우리의 젊은 천재가 우리 모두를 구해줄 거라고 누가 생각했겠어요. 지은과 준호 사이의 순간은 사라졌지만 이제는 다른 이유로 긴장감은 남아있었습니다. 지은은 현우가 분노하는 것을 느꼈고 호리존테 건설 사건에서의 그의 승리가 오히려 경쟁심을 심화시켰음을 알았다. 밤이 깊어갈수록 지은은 직업적 성공에 행복감과 개인적인 감정의 혼란 사이에서 갈등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준호와 함께 위험한 영역에 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멈출 수 없었다. 아니, 멈추고 싶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그녀가 몰랐던 것은 오늘 밤이 변호사로서의 그녀의 기술뿐만 아니라 그녀의 원칙, 용기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녀의 마음을 시험하는 일련의 사건의 시작일 뿐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지은이 촌스트루토라 호리존테 사건에서 승소한 후 몇 주는 그녀에게 회오리 바람과도 같았습니다. 그의 이름은 모든 업계 잡지에 실렸고 그의 서비스를 원하는 새로운 고객들로 인해 사무실 전화가 끊임없이 울렸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직업적 성공 속에서 지은은 점점 더 개인적인 딜레마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녀와 준호 사이의 긴장감은 임계점에 도달했다. 모든 회의, 모든 복대서의 대화는 말로 표현되지 않은 의미로 가득 차 있는 듯했습니다. 서로 주고받은 시선은 적절하지 않은 시간보다 1초 더 길었고 미소는 전문가다운 면모에서 허용되는 것보다 더 따뜻했다. 어느 날 오후 새로운 사건을 함께 작업하던 중 피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들은 준호의 사무실에 서류 더미에 둘러싸여 있었는데 같은 파일을 꺼내려고 손을 뻗자 손이 마주쳤다. 그 접촉은 비록 짧았지만 마치 그들 주변의 공기를 불태우는 불꽃과 같았습니다. 침묵을 먼저 깬 사람은 준호였다. 지은, 나 더 이상 무시할 수 없어. 그는 감정을 억누른 채 쉰 목소리로 말했다. 지은은 가슴이 쿵쾅거리는 것을 느꼈다. 그게 뭔데요? 그는 이미 답을 알고 있었지만 물었다. 그건 우리 사이의 일이에요. 준호가 대답하며 그에게로 한 걸음 다가갔다. 이 연결, 너도 느껴, 그렇지? 지은은 잠시 눈을 감고 생각을 정리하려고 노력했다. 그녀가 다시 눈을 떴을 때 그녀는 준호가 몇 인치 떨어진 곳에 있고 그의 강렬한 푸른 눈이 그녀에게 고정되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준호, 나는... 그녀가 말을 시작했지만 그가 손을 들어 그녀의 얼굴을 부드럽게 만지자 그녀의 말은 목에서 끊겼다. 마침내 키스가 이루어졌을 때 오랫동안 억눌려 있던 감정이 폭발한 것 같았습니다. 지은은 준호의 힘찬 팔에 몸을 감싸 안았고 오랫동안 거부해왔던 욕망이 온 몸으로 반응했다. 하지만 복도에서 누군가의 목소리가 다가오는 소리가 들리자 현실은 차가운 물통처럼 그들을 덮쳤다. 그들은 갑자기 헤어져서 떨리는 손으로 옷과 머리를 고쳤다. 이런 일은 다시 일어나서는 안 돼요. 지은이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그녀가 겪고 있는 내면의 갈등을 드러냈다.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의 눈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말하고 있었다. 맞아요. 우리는 프로예요. 책임이 있어요. 하지만 두 사람 모두 말하기는 쉽지만 실제로 실행하기는 어렵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 뒤를 이은 모든 만남, 모든 재회는 억압된 욕망과 죄책감에 대한 고문이었습니다. 문제를 더 복잡하게 만들기 위해 지은은 현우민의 적대감이 증가하는 것을 알아챘습니다. 그녀는 그가 그녀와 준호를 여러 번 바라보는 것을 보았고 그의 눈은 의심으로 가늘어졌습니다. 어느 날 아침 현우는 그녀를 자료실 구석으로 몰아넣었다. 지은아, 네가 뭘 하는지 알았으면 좋겠어. 그는 위협적인 어조로 말했다.
당신의 급속한 상승이 무분별한 행동으로 인해 짧아진다면 그것은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 될 것입니다. 지은은 자신의 혈관에서 피가 식는 것을 느꼈다. 민 박사님,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녀는 목소리를 차분하게 유지하면서 대답했다. 현우는 웃었지만 그 미소는 그의 눈에 닿지 않았다. 물론 아닙니다. 저는 그저 친절한 조언을 드리는 겁니다. 결국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이 사무실이 스캔들에 휘말리는 것을 보고 싶어 하지는 않을 테니까요. 현우의 그 말은 그 후 며칠 동안 그녀를 괴롭혔다. 지은은 자신의 직업에 대한 사랑과 야망, 준호에 대한 깊어지는 감정 사이에서 갈등을 겪습니다. 어느 날 밤 늦게까지 일하고 있던 그녀는 사무실에 준호가 있는 것을 보고 놀랐다. 우리 얘기해야 해. 그가 말하며 문을 닫았다. 오랜 시간 동안 그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그들 사이의 공기는 풀리지 않은 긴장감으로 짙어졌다. 이게 날 죽일 것 같아, 지은아. 준호가 마침내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속삭임에 가까웠다. 당신에게 아무것도 느끼지 않는 척하는 건 불가능해요. 지은은 눈에 눈물이 고이는 것을 느꼈다. 준호, 우리는 안 돼. 사무실, 우리 평판. 내가 이 모든 것에 전혀 신경 쓰지 않는다면 어떨까? 그는 말을 가로채며 그녀에게 다가갔다. 내가 원하는 것이 오직 너뿐이라면. 지은의 가슴은 터질 듯이 뛰쳐나올 것 같았다. 그녀는 자신이 절벽 끝에 서 있다는 것을 알았고 그녀의 다음 결정이 그녀의 인생의 방향을 영원히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그녀가 말을 시작하려 했지만 문을 두드리는 큰 소리에 말이 끊겼다. 준호, 거기 있어? 현우의 목소리가 반대편에서 들렸다. 그 순간은 깨졌고 지은은 준호의 얼굴에 좌절과 체념이 뒤섞인 표정이 떠오르는 것을 보았다. 우리는 가야 합니다. 그가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다시 전문가적인 어조로 돌아왔다. 5분 후에 이사회 회의가 있습니다. 그들이 회의실로 향하는 동안 지은은 마치 반대 방향으로 끌려가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한편에는 그녀가 이룬 모든 것, 그녀의 빛나는 경력, 동료들의 존경이 있었습니다. 반면에 그 사랑은 앞길에 있는 모든 것을 삼켜버릴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지은이 몰랐던 것은 앞으로 며칠 동안 그녀가 내리는 선택이 그녀의 개인적 직업적 미래를 결정할 뿐만 아니라 그녀가 상상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크고 위험한 음모의 중심에 서게 될 것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현우의 은근한 위협은 빙산의 일각일 뿐이었고 그녀는 곧 기업 권력의 세계에서 사랑은 약점이 될 수도 있고 강점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지은은 회의실에 들어서면서 심호흡을 하며 자신의 인생이 드라마로 변모하는 또 다른 막을 준비했다. 하지만 그녀가 확실히 알고 있는 것이 하나 있다면 어떤 길을 선택하든 뒤돌아갈 수는 없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회의실 안은 긴장감으로 가득 찼다. 지은은 타원형 테이블에 앉았고 반대편에서 준호의 시선이 느껴졌고 오른쪽에는 민현우가 위압적으로 서 있는 것을 알았다. 김앤어소시에이츠의 이사회는 주목을 끄는 새로운 사건을 논의하기 위해 회의를 하고 있었지만 지은은 말하는 내용에 거의 집중할 수 없었다. 그녀의 마음은 사무실에서 잠시 중단되었던 그 순간 그녀와 준호 사이에 나누었던 말하지 못한 말로 계속 돌아갔다. 그녀는 지금 실수가 생기면 자신의 경력에 치명적일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집중하려고 애썼다. 그래서 저는 민 박사가 이 사건을 주도하길 제안하는 거예요. 준호의 목소리가 그녀를 다시 현실로 데려왔다. 지은은 놀라서 눈을 깜빡였다. 문제의 사건은 새로운 약물에 대한 비윤리적인 실험 혐의를 받은 제약 대기업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는 그녀가 즐겨 해내고 싶은 도전이었지만 타이밍은 그보다 더 나쁠 수가 없었다. 존경하는 준호 씨, 현우의 목소리가 면도날처럼 공기를 가르며 울렸다. 이 사건에는 더 많은 경험이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준호는 눈살을 찌푸렸다. 지은이는 그녀의 능력을 반복적으로 증명했습니다. 아니면 그녀가 가져온 결과에 동의하지 않습니까, 현우? 남자 사이에는 긴장감이 느껴졌다. 지은은 다른 의원들의 시선이 자신에게 쏠리는 것을 느꼈다. 당신의 신뢰에 감사드립니다, 김 박사님. 그녀는 목소리를 차분하게 유지하면서 말했다.
하지만 아마도 민 박사가 옳을 겁니다. 이 사건은 매우 섬세하고 말도 안 돼. 준호가 말을 가로채며 말했다. 당신이 이 일을 맡을 적임자야, 지은아. 개인적으로 거부할 이유가 있지 않다면? 그가 그녀에게 보내는 시선에는 의미가 담겨 있었다. 지은은 궁지에 몰린 기분으로 침을 삼켰다. 아니요, 별 이유 없어요. 그녀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나는 그 사건을 수락합니다. 회의는 계속되었지만 지은은 나머지는 거의 신경 쓰지 않았다. 그의 마음은 혼란스러웠고 직업적 흥분과 그것이 가져올 개인적인 문제에 대한 두려움 사이에서 갈등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모두가 흩어지자 현우가 그녀에게 다가갔다. 새로운 사건 축하해, 지은아. 그는 거짓으로 남아 정중하게 말했다. 당신이 그 모든 의미를 다룰 준비가 되어 있기를 바랍니다. 그녀가 대답하기도 전에 그는 떠나갔고 그녀의 뱃속에는 불안한 느낌이 남았다. 그날 밤 지은은 아파트에서 새 사건 서류에 몰두해 있었는데 문 두드리는 소리에 놀랐다. 그녀는 준호가 복도에 서 있는 것을 보고 가슴이 쿵쾅거렸다. 그가 자신만큼이나 어울리지 않는 사람처럼 보였기 때문이다. 들어가도 될까요? 그는 낮고 강렬한 목소리로 물었다. 지은은 잠시 주저하다가 비켜서서 그가 들어갈 수 있도록 했다. 작고 아늑한 아파트는 준호의 위압적인 존재감으로 갑자기 좁아졌다. 지은, 나는... 그는 짜증나는 몸짓으로 머리카락을 쓰다듬으며 말을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우리 사이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고 가장할 수 없어요. 그녀는 심장이 쿵쾅거리는 것을 느꼈다. 준호, 우리는 안 돼. 비윤리적이야. 그게 진짜야. 그는 그녀의 말을 가로채며 그녀에게 다가갔다. 내가 당신에게 느끼는 감정은 지금까지 느껴본 어떤 것보다 더 진짜예요. 지은은 눈을 감았고 그의 몸의 온기가 자기 몸에 가까이 다가오는 것을 느꼈다. 그가 다시 눈을 떴을 때 그는 준호의 눈에서 자신의 욕망과 갈등이 반영된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이 알게 되면 어떡해요? 그녀가 속삭였다. 내 경력, 내가 이룬 모든 것. 우리는 신중하게 행동할게. 그가 대답하며 손을 들어 그녀의 얼굴을 쓰다듬었다. 아무도 알 필요가 없어요. 이어지는 키스는 첫 번째 키스와 달랐다. 그것은 느리고 깊으며 약속과 위험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지은은 자신이 항복하는 것을 느꼈고 강렬한 감정으로 인해 모든 두려움과 의심이 잠시 침묵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준호의 품에 몸을 맡기는 순간 위험한 영역에 접어들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현우의 은근한 위협, 윤리적 문제, 그들의 경력에 대한 위험, 이 모든 것이 어두운 구름처럼 그들을 덮쳤다. 다음 날 아침 지은은 기쁨과 불안이 뒤섞인 기분으로 깨어났다. 준호는 이미 떠났고 조심할게요. 믿어주세요. 라는 글이 적힌 메모만 남겼다. 지은은 회사로 출근할 준비를 하면서 자신의 인생이 소설 속의 한 장면으로 변해버린 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다. 배달부 출신으로 성공한 변호사인 그녀는 이제 복잡한 사건에 연루되고 CEO와 비밀스러운 연애를 한다. 그녀가 몰랐던 것은 그녀의 도전이 이제 막 시작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사무실에 도착하자마자 그녀는 민현우에게 눈에 띄지 않는 미소로 인사를 받았다. 지은아, 일찍 와서 다행이다 라고 그는 말했다. 제약사 사건에 대해 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특히 지은은 그를 따라 텅 빈 회의실로 들어갔고 등골에 오한이 스며드는 것을 느꼈다. 기업 법률계에서는 비밀을 비싼 값에 팔아야 하며 과거의 그림자는 가장 빨리 달리는 사람조차도 따라잡을 수 있다는 사실을 곧 알게 될 거라고 무언가가 그에게 알려주었다. 현우는 무엇을 알고 있었을까? 그리고 그는 이 정보를 어디까지 이용하려 할까? 지은은 심호흡을 하며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나든 대처할 준비를 했습니다. 앞으로의 모든 발걸음이 사랑, 야망, 윤리 사이에 위험한 춤이 될 거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은은 회의실 문을 닫고 불안과 결의가 뒤섞인 표정으로 민현우를 바라보았다. 그의 얼굴에 떠오른 미소는 마치 육즙이 가득한 쥐를 잡아둔 고양이의 미소와 같았다. 그는 의자를 가리키며 앉아, 지은아 라고 말했다. 우리 이야기할 게 많아요. 그녀는 똑바로 앉아서 시선을 고정했다. 민 박사님, 정확히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으신가요? 현우는 테이블 너머로 폴더 하나를 그녀에게로 밀어넣었다. 열어라, 그는 명령했다.
지은은 손가락을 움직이지 않게 하면서 폴더를 열었다. 그녀는 그 내용물을 본 순간 심장이 거의 멎을 뻔했다. 그녀와 준호의 사진이었다. 아파트에 들어가는 중 키스, 이른 아침에 함께 출발합니다. 그게 그녀가 말을 시작하자 현우가 그녀의 말을 가로채었다. 개인정보 침해? 협박 그럴 수도 있겠네요. 하지만 그건 당신이 들어가기로 선택한 세상의 현실이기도 해요, 자기야. 지은은 폴더를 닫았고 그녀의 얼굴은 그녀 안의 혼란을 반영하지 않는 차분한 가면을 썼다. 현우 씨, 뭘 원하세요? 그는 몸을 앞으로 숙이며 그의 눈에는 승리감과 악의가 뒤섞인 빛이 빛났다. 제약사 사건은 거절해. 준호한테 압도당했다고, 경험이 더 필요하다고 말해. 변명은 뭐든 상관없어. 거절하면 어떡해요? 현우는 차갑고 계산적인 미소를 지었다. 그러면 이 사진들이 대한변호사협회 윤리위원회로 갈 겁니다. 우리 젊은 천재가 어떻게 그렇게 빨리 지위를 얻었는지 알고 싶어 할 겁니다. 지은은 메스꺼움이 밀려오는 것을 느꼈지만 침착함을 유지하려고 애썼다. 이게 왜 당신에게 그렇게 중요한 거야? 그냥 또 다른 사건일 뿐이야. 오지은, 현우는 웃음기 없는 목소리로 웃었다. 아직 배울 게 너무 많아. 이건 그저 또 다른 사건이 아니야. 이건 바로 그 사건이야. 그리고 너는 네가 깨닫는 것보다 훨씬 더 깊고 위험한 물속으로 뛰어들고 있어. 그는 일어나서 흠잡을 데 없는 양복을 매만졌다. 오늘 하루가 끝날 때까지 준호에게 결정을 전달해야 합니다. 현명하게 선택하세요. 그러고 나서 그는 방을 나갔고 지은은 자신의 생각과 범죄의 증거가 되는 폴더와 함께 홀로 남겨졌다. 지은은 몇 시간 동안 자신과 싸웠다. 그녀의 분석적인 변호사의 마음은 모든 각도, 모든 가능한 탈출구를 조사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직업 생활에서 처음으로 그의 심장이 이성보다 더 크게 비명을 질렀습니다. 어느 날 그녀는 준호의 사무실 문을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안으로 들어가자마자 그녀는 그의 눈에서 즉각적으로 걱정을 보았습니다. 지은아, 왜 그래? 너 좀... 현우는 알아요. 그녀가 말을 가로채며 그녀의 목소리는 속삭임에 가까웠다. 우리에 대하여. 준호의 얼굴이 눈에 띄게 창백해졌다. 처럼? 지은은 사진과 현우의 협박에 대한 내용을 재빨리 설명했다. 그가 말하는 동안 그는 준호의 표정이 충격에서 분노로, 마침내는 차갑게 굳은 결의로 바뀌는 것을 보았다. 그는 이걸로 벗어날 수 없을 거야. 준호가 위험할 정도로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준호, 어쩌면 그냥 사건을 떠나는 게 나을지도 몰라. 아니면 사무실도. 네 명예를 걸 수는 없고 네가 쌓아온 모든 걸. 아니요. 그의 대답은 즉각적이고 단호했습니다. 현우나 다른 사람이 우리를 위협하게 두지 않을 거야. 여기 더 큰 일이 벌어지고 있어, 지은아. 이 제약 사건과 관련된 일이야. 그는 일어나서 서울의 탁 트인 전망을 감상할 수 있는 창문으로 걸어갔다. 이제 진실을 전부 알아야 할 때인 것 같아요. 그 후 2시간 동안 준호는 지은에게 제약 회사 사건을 훨씬 뛰어넘는 부패와 공모의 실체를 폭로했습니다. 그 사건에는 고위 정치인, 유력한 사업가, 그리고 놀랍게도 김앤 어소시에이츠 로펌의 여러 구성원이 연루되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꼭 너한테 이 사건을 맡기라고 고집한 거다라고 준호가 설명했다. 저는 완전히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정직성을 가진 사람이요. 지은은 책임감의 무게가 어깨에 떨어지는 것을 느꼈다. 그런데 현우는 왜 나를 사건에서 제외시키려고 그렇게 애쓰는 거지? 그가 모든 것의 일부이기 때문이죠. 준호는 혐오감에 목소리가 굵어지며 대답했다. 그리고 그는 당신의 통찰력으로 진실을 발견할까봐 두려워합니다. 그 뒤에 이어진 침묵은 무겁고 많은 의미를 담고 있었다. 지은은 자신이 경력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으로서의 자신을 정의할 수 있는 갈림길에 서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녀가 마침내 물었다. 준호는 그녀의 손을 잡으며 더 가까이 다가갔다. 우리는 싸운다. 함께. 무슨 대가를 치르더라도. 그 순간 사랑하는 남자의 눈을 바라보며 지은은 결정을 내렸다. 그들은 아무리 강한 폭풍이라도 함께 맞서 싸울 것입니다. 그들이 몰랐던 것은 진짜 전투가 이제 막 시작되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서울의 권력 배후에서 꿈틀거리는 그림자가 그들을 삼켜버리고
그들의 사랑뿐만 아니라 그들의 존재의 모든 섬유를 시험하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잠들지 않는 도시의 어두운 하늘 아래서 지은과 준호는 함께 사무실을 나서면서 돌이킬 수 없는 지점을 넘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제 게임의 양상은 달랐고 위험 요소도 그 어느 때보다 커졌습니다. 그 이후의 며칠은 지은과 준호에게는 정신없이 바쁜 나날이었다. 그들은 의심을 피하기 위해 은밀한 장소에서 밤늦게까지 비밀리에 일하며 제약회사 사건과 그 여파에 대한 수사를 심도 있게 진행했습니다. 지은은 위험의 아드레날린과 진실을 밝히려는 결의에 의해 이끌릴 때 자신의 법적 직감이 더욱 예리해진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가 검토한 모든 문서, 분석한 모든 증언은 끝이 보이지 않는 음모의 여러 겹을 드러냈습니다. 어느 날 밤 지은의 아파트에서 일하던 중 그녀는 충격적인 발견을 했습니다. 준호, 이거 봐! 그녀는 노트북을 가리키며 소리쳤다. 이 재무 기록에는 해외 계좌로의 의심스러운 이체가 여러 건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 소유자로 나타나는 이름을 보세요. 준호가 그녀의 어깨 너머로 몸을 기울였고 그의 익숙한 향기가 잠시 지은의 주의를 다른 데로 돌렸다. 그는 화면에 나온 이름을 읽으며 눈을 크게 떴다. 그럴 수가 없어. 그는 중얼거렸다. 그 사람은 김앤어소시에이츠, 로펌의 창립 파트너 중 한 명이자 준호의 멘토인 최태현이었다. 그래서 현우가 우리를 사건에서 빼려고 그렇게 애쓰는 거구나. 지은이 재빨리 생각하며 말했다. 태현이를 보호하고 있을 거야. 준호는 얼굴을 쓰다듬으며 좌절감과 불신을 표현하는 몸짓을 하며 몸을 빼냈다. 태현이는 내게 아버지와 같았어요. 그는 나를 사무실로 데려와서 내가 아는 모든 것을 가르쳐 주었어요. 어떻게? 지은은 일어나서 준호를 위로하듯 꼭 껴안았다. 때로는 우리가 가장 존경하는 사람들이 최악의 방식으로 우리를 실망시키기도 해요. 그녀는 부드럽게 말했다. 그들은 잠시 그렇게 머물며 서로에게서 힘을 찾았습니다. 두 사람이 헤어질 때 준호의 눈에는 새로운 결의가 담겨 있었다. 그는 더 많은 증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당국에 전달할 수 있는 구체적인 내용입니다. 그 다음 날 지은과 준호는 사무실에서 의심의 소지가 없도록 항상 조심하며 수사를 강화했다. 그것은 모든 움직임을 신중하게 계산해야 하는 위험한 고양이와 쥐의 게임이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지은이 방 안에 서류 더미에 파묻혀 있는 사이 현우는 두드리지도 않고 집으로 들어왔다. 그래서 지은이 그는 속이는 듯한 태연한 어조로 말했다. 이 사건은 어떻게 되어가고 있어? 너한테는 너무 벅차다고 결정했어. 지은은 무표정한 표정을 유지하며 고개를 들었다. 그렇죠, 민 박사님. 저는 상당한 진전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 사례는 복잡성 면에서 흥미로워요. 그녀는 현우가 감추기 전에 그의 눈에 걱정의 빛이 번쩍이는 것을 보았다. 글쎄요, 우리의 협정을 잊지 마세요. 그는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다. 어떤 정보가 공개된다면 정말 안타까운 일이겠죠? 걱정하지 마세요, 민 선생님. 지은은 대답하며 작게 미소를 지었다. 저는 모든 것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현우가 떠나자마자 지은은 준호에게 암호화된 메시지를 보냈다. 그들은 이런 상황을 대비해 비밀 통신 시스템을 개발해 놓았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시내 중심가의 한 조용한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지은은 사고 소식을 전한 뒤 현우가 긴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가 뭔가 큰 일을 해냈다는 걸 알아요. 준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심각한 표정을 지었다. 오늘 퍼즐의 마지막 조각이 될 수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위험합니다. 매우 위험합니다. 그는 최태현의 사무실에 범죄 증거 문서가 들어있는 금고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부패 네트워크 전체를 폭로할 수 있는 문서입니다. 이 금고에 어떻게 접근할까요? 지은이가 흥분과 불안이 뒤섞인 감정을 느끼며 물었다. 이번 주말에 회사 모금 행사가 있어요. 준호가 대답했다. 파트너들이 다 있을 거야. 태현의 사무실에 의심 없이 들어갈 수 있는 기회야. 지은은 등골에 오한이 퍼지는 것을 느꼈다. 그들이 하려는 일은 불법적이고 위험했으며 적발되면 그들의 경력이 망가질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또한 진실을 폭로하고 정의를 실현하는 유일한 방법이기도 했습니다. 그녀는 단호한 목소리로 참여할게요 라고 말했다. 준호는 테이블 너머로 그녀의 손을 잡았고
그의 눈에는 사랑과 자부심, 걱정이 뒤섞인 빛이 비쳤다. 지은아, 만약 무슨 일이 잘못되면 효과가 없을 거예요. 그녀가 말을 가로채며 말했다. 우리는 함께야. 기억나? 그들이 위험한 작전의 세부 사항을 계획하는 동안 지은은 자신의 삶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음식 배달원에서 성공한 변호사로, 그리고 이제는 일종의 기업 스파이가 되려고 합니다. 그것은 초현실적이었고 흥미진진했으며 동시에 무서웠습니다. 그녀가 몰랐던 것은 그들이 곧 밝혀낼 사실이 김앤 어소시에이츠 변호사 사무실뿐만 아니라 서울의 법률 및 비즈니스 현장 전체를 뒤흔들 것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일의 중심에는 준호에 대한 그녀의 사랑이 그녀가 상상도 못했던 방식으로 시험을 받게 됩니다. 자선 행사 날이 다가오면서 긴장이 고조되었습니다. 지은과 준호는 자신들이 돌아갈 수 없는 선을 넘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들은 함께라면 운명이 그들에게 가져다주는 어떤 도전이라도 마주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자선 파티의 밤이 다가오면서 기대와 불안이 뒤섞인 감정이 밀려왔다. 서울 중심부에 위치한 5성급 호텔의 볼룸은 김앤 어소시에이츠 이벤트의 특징인 호사스러움과 화려함으로 빛났습니다. 지은은 혼자 도착했는데 그녀의 곡선을 강조해주고 검은 피부와 아름다운 대조를 이루는 긴 네이비 블루 드레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우아한 빵 모양으로 머리를 뒤로 묶고 립스틱과 파우더보다 훨씬 많은 물건이 들어있는 작은 파티백을 들고 있었습니다. 준호는 이미 그곳에 있었고 턱시도를 흠잡을 데 없이 잘 차려입고 고위 변호사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시선이 복도 저편에서 잠시 마주쳤고 그들 사이에는 조용한 의사소통이 오갔다. 그 계획은 이미 진행 중이었습니다. 지은은 행사장 곳곳을 돌아다니며 동료들과 고객들과 인사를 나누었고 항상 시간의 흐름을 알고 있었다. 그녀는 구석에 서 있는 현우 민을 보았고 그의 눈은 의심과 거의 감추어지지 않은 욕망이 섞인 표정으로 그녀를 쫓고 있었다. 약 1시간 후 준호는 조심스럽게 신호를 보냈다. 때가 됐습니다. 지은은 이야기를 나누고 있던 자리에서 일어나 태연하게 복도의 출구를 향해 걸어갔다. 그는 복도에서 준호가 엘리베이터 근처에서 기다리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준비됐어? 그는 조용히 물었다. 지은은 고개를 끄덕이며 혈관 속에서 아드레날린이 솟구치는 것을 느꼈다. 갑시다. 그들은 준호의 출입카드를 이용해 사무실 층으로 가는 엘리베이터를 탔다. 사무실은 어둡고 조용했으며 몇 층 아래의 활기찬 파티와는 극명한 대조를 이루었습니다. 그들은 빠르고 조용히 움직이며 최태현의 방으로 향했다. 준호는 맞는 결쇠를 사용해 문을 열고 그들은 안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다. 금고는 그 그림 뒤에 있을 거야. 준호가 속삭이며 벽에 있는 큰 추상화를 가리켰다. 지은이 액자를 옮기자 내장된 금고가 드러났다. 이제 뭐야? 어떻게 열까? 준호는 주머니에서 작은 장치를 꺼냈다. 이게 효과가 있을 거야. 최첨단 암호 해독기야. 몇 분 걸릴 거야. 준호가 금고를 고치는 동안 지은은 경계하며 의심스러운 소리가 나지 않을까 귀를 기울였다. 시간이 끝없이 흘러가는 것 같았다. 마침내 부드러운 클릭 소리가 들렸습니다. 내가 해냈어요. 준호가 승리감에 젖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들은 금고를 열어 여러 개의 폴더와 문서를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1초도 중요하다는 걸 알고 곧 모든 것을 휴대폰으로 사진으로 찍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그들은 복도에서 다가오는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지은은 가슴이 얼어붙는 것을 느꼈다. 어서 숨어. 준호가 속삭이며 그녀를 커다란 책장 뒤로 밀어냈다. 문이 열리며 지은은 민현우와 최태현의 목소리를 알아봤다. 태현아, 뭔가 꿍꿍기가 있는 거겠지. 현우가 말했다. 그 여자는 너무 똑똑해서 자기 자신에게 좋지 않아. 진정해. 현우, 태연이 대답했다. 준호는 제게 아들과 같아요. 그는 결코... 그의 목소리가 갑자기 멈췄다. 책장 틈으로 내다보던 지은은 태연이 금고에 열린 문을 알아차린 순간을 정확히 보았다. 도대체 무슨 일이야? 그는 금고로 달려가며 소리쳤다. 그때 준호가 숨어있던 곳에서 나왔다. 태연 씨, 이걸 찾고 계신가요? 그는 USB 플래시 드라이브를 들어올리며 말했다. 태연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준호? 여기서 뭐해? 진실을 알아내는 것.
준호가 실망과 분노로 목소리가 굵어지며 대답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어, 태현아? 이 모든 세월, 이 모든 거짓말들. 현우는 위협적으로 앞으로 나섰다. 이거 지금 내놔, 준호야. 아니면 뭐예요? 지은의 목소리가 공기를 가르며 그녀는 은신처에서 나왔다. 민 박사님, 또 우리를 협박하실 건가요? 상황은 곧 폭발할 듯했는데 갑자기 불이 켜지고 여러 사람이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모두가 놀란 것은 그 가운데 부패와의 싸움으로 유명한 은정 토레스 의원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대표가 말했다. 중요한 공개가 있을 때가 된 것 같아요. 지은과 준호는 놀란 표정을 교환했다. 이것은 원래 계획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야? 태현이 더듬거렸다. 준호는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갔다. 나는 당국에 알렸어, 태현아. 이게 계속될 수는 없었어. 이어진 혼란스러운 몇 분 동안 태현과 현우는 신문을 위해 구금되었습니다. 토레스 대표는 준호가 몇 주 전에 자신에게 연락해 더 큰 규모의 작전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중요한 정보를 제공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이 사무실을 수색하고 증거를 수집하는 동안 지은은 준호를 구석으로 끌고 갔다. 왜 경찰에 대해 말해주지 않았어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안도감과 상처가 뒤섞여 있었다. 준호는 그녀의 손을 잡고 그의 눈은 조용히 이해해달라는 간청을 담고 있었다. 나는 당신을 보호하고 싶었어요, 지은아. 만약 무슨 일이 잘못되면 당신은 진짜 무지함을 주장할 수 있을 거예요. 지은은 고개를 저으며 입술에 슬픈 미소를 지었다. 우린 이걸 함께해, 기억나? 비밀은 없어. 준호가 대답하기도 전에 토레스 대표가 말을 가로채었다. 김 박사님, 민 박사님, 우리는 당신의 전체 진술이 필요합니다. 그녀가 말했다. 오늘 밤은 시작일 뿐입니다. 앞으로 긴 전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대표단을 따라 방에서 나가면서 지은과 준호는 감정이 넘치는 표정을 교환했다. 그들은 돌이킬 수 없는 지점을 넘어섰습니다. 김앤어소시에이츠의 사무실은 다시는 예전과 같지 않았고 그들의 삶은 영원히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혼란과 불확실성 속에서도 변함없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그들이 쌓아온 사랑과 신뢰입니다. 그들은 함께 미래에 무슨 일이 닥치든 마주할 것이고 직업적, 개인적 측면에서 그들의 파트너십이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만큼 강력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경찰들의 호의를 받으며 파티장에 남아 있는 동료들의 호기심 어린 시선 속에서 사무실 건물을 나선 지은과 준호는 이것이 그들의 인생의 새로운 장의 첫 페이지일 뿐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도전으로 가득 찬 장이지만 희망과 무한한 가능성도 담겨 있습니다. 자선 갈라 행사가 있은 지 몇 주 후 지은과 준호의 세상은 뒤집혔습니다. 김앤어소시에이츠 로펌은 서울의 법률 및 비즈니스 현장을 뒤흔든 스캔들의 진원지가 됐다. 신문 헤드라인에서는 부패, 뇌물 수수, 자금 세탁에 대한 내용이 크게 다뤄졌습니다. 최태현이라는 이름은 한때 존경과 정직함의 대명사였지만 이제는 여러 회사와 심지어 정부, 부문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범죄의 그물과 연관이 생겼습니다. 지은과 준호는 미디어의 폭풍의 중심에 서게 되었다. 이야기를 누가 하느냐에 따라 그들은 동시에 영웅이기도 하고 버림받은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그들은 시스템에 맞서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용감한 고발자였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들을 존경받는 기관을 파괴한 반역자로 여겼습니다. 사무실은 혼란스러웠습니다. 태현과 현우가 구금 중이고 다른 여러 동료들이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준호가 리더십을 맡게 되었다. 그는 밤낮으로 배를 떠받치기 위해 노력했고 화가 난 고객들, 두려워하는 직원들, 그리고 잇따른 소송들에 대처했습니다. 지은은 자신의 입장이 매우 위태로웠다. 그녀의 동료 중 다수는 스캔들에 연루될까 두려워 그녀를 피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녀를 존경과 두려움이 뒤섞인 감정으로 대했습니다. 그녀는 고립감을 느꼈고 자신의 행동과 결정에 무게를 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지은은 방에서 일을 하던 중 예상치 못한 방문객을 만났습니다. 그녀를 적대시하던 사람은 바로 후배 변호사인 혜진이었다. 지은아, 나 사과하고 싶었어. 혜진이 진심으로 뉘우치는 듯한 목소리로 말했다. 저는 몰랐어요. 우리 중 누구도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몰랐어요. 지은은 지친 듯한 미소를 지었다.
괜찮아요, 혜진 씨. 우리 모두는 어떤 식으로든 속아왔어요. 이 대화는 지은이 앞으로 몇 주 동안 경험하게 될 많은 화해와 이해의 순간 중 첫 번째였습니다. 점점 사무실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더욱 윤리적인 기반 위에서 회사의 평판을 재건하기로 결심하고 함께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이 지은과 준호의 관계도 시련에 직면하게 된다. 상황의 스트레스와 언론의 끊임없는 압박, 계속되는 조사가 합쳐지면서 그들의 관계의 한계가 시험되었습니다. 어느 날 밤 경찰에 진술을 하느라 특히 힘들었던 하루를 보낸 후 그들은 마침내 지은의 아파트에서 둘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가끔 우리가 옳은 일을 했는지 궁금할 때가 있어요. 지은이 고백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그녀가 느낀 지치고 의심스러운 기색이 역력했다. 준호는 그녀를 꼭 껴안고 꼭 껴안았다. 우리는 필요한 일을 했어, 지은아. 옳은 일을 했어. 지금 아무리 힘들어도 진실을 선택한 것을 후회할 순 없어. 그녀는 그의 가슴에 고개를 끄덕이며 그의 든든한 존재감에 위안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모든 일이 진행되는 동안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한 시간이 거의 없었습니다. 준호는 살짝 몸을 빼내며 지은의 눈을 강렬하게 들여다보았고 그 눈에 지은의 심장이 쿵쾅거렸다. 우리는 이 모든 것보다 강해, 지은아. 우리가 가진 것은 진짜야, 오래 지속될 거야. 그리고 이 폭풍이 다 지나가면 우리는 함께 할 거야. 그 어느 때보다 강해질 거야. 그 순간 부드럽고 열정적인 키스를 나누면서 지은은 자신의 힘과 결의가 새로워지는 것을 느꼈다. 그들은 함께 불가능한 일에 맞서 살아남았습니다. 미래가 어떻게 되든 그들은 손을 맞잡고 맞서 싸울 것입니다. 몇 주가 몇 달이 되었습니다. 최태현과 그의 공범들에 대한 소송은 법원에서 천천히 진행되었습니다. 지은과 준호는 정기적으로 증언을 하도록 불려가서 그들의 삶을 바꾼 사건을 다시 겪었습니다. 준호의 리더십 해 사무실은 혁신을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윤리 프로토콜이 실행되고 투명성이 모토가 되었으며 점차 고객의 신뢰가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부패 계획을 폭로한 중요한 역할로 인정받은 지은은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그녀의 경력에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그녀는 기업 윤리 컨퍼런스에서 인기 있는 연설자가 되었고 더 투명한 관행을 구축하고자 하는 회사들에게 귀중한 컨설턴트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모든 것을 바꾼 그 밤 이후 거의 1년 후 지은은 남산 공원이 내려다 보이는 넓은 사무실에 있었는데 준호가 신비한 미소를 띤 채 들어왔다. 당신을 위한 깜짝 선물이 있어요. 그는 그녀에게 봉투를 건네며 말했다. 지은은 책을 펼치고 그 내용을 읽으며 눈을 크게 떴다. 뉴욕에서 열리는 기업법과 윤리에 관한 국제 컨퍼런스에 대한 초대장이었습니다. 그녀는 주요 간견자로 초대되었습니다. 준호, 이거 대단해. 그녀는 흥분을 간신히 참으며 소리쳤다. 그는 그녀의 의자 옆에 무릎을 꿇고 그녀의 손을 잡았다. 당신은 그럴 자격이 있어요, 지은. 사실 그 이상이에요. 그는 잠시 멈췄고 그의 눈은 긴장과 희망이 뒤섞인 빛으로 빛났다. 사실 또 물어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준호가 주머니에서 작은 벨벳 상자를 꺼내는 것을 본 지은의 심장이 쿵쾅거렸다. 그녀는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고 있었지만 그가 상자를 열어 아름다운 약혼 반지를 보여주자 그녀의 눈에는 행복의 눈물이 고이는 것을 느꼈습니다. 지은민, 나랑 결혼해 줄래? 준호가 물었다. 그의 목소리는 감정에 약간 떨렸다. 그래요, 그녀는 외치며 그의 팔에 몸을 던졌습니다. 1000번 그렇습니다. 두 사람이 키스하며 인생의 새로운 장을 축하하는 동안 지은은 그들을 여기까지 이끈 놀라운 여정을 되돌아보았습니다. 레드오체넨의 배달부에서 존경받는 변호사로, 그리고 이제는 사랑하는 남자와 약혼한 그녀는 극복할 수 없을 것 같은 어려움에 직면했지만 더욱 강해졌습니다. 미래에는 아직도 많은 어려움이 남아있다. 법정 소송은 계속 진행되었고 회사를 재건하는 일은 진행 중이었으며 법조계에서 영향력 있는 인물이라는 그의 새로운 지위에는 그에 따른 책임도 따랐습니다. 하지만 준호가 곁에 있고 서로에게서 힘을 찾았기에 지은은 앞으로 어떤 운명이 닥쳐와도 맞설 준비가 되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해가 서울로 지면서 하늘이 주황색과 분홍색으로 물들기 시작했을 때 지은과 준호는 서로 꼭 껴안은 채로 창밖으로 그들의 사랑과 극복 이야기의 무대가 되었던 도시를 바라보았습니다. 미래는 밝고 약속과 가능성으로 가득 차 있었으며 그들은 함께 그 미래를 탐험하기를 고대하고 있었습니다. 아침 햇살이 지은의 아파트 창문으로 새으며들어 잠들어 있는 그녀 얼굴에 부드러운 윤곽을 비췄다. 이미 깨어있던 준호는 사랑과 존경이 뒤섞인 감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결혼 제안을 한 지 2년이 지났고 그동안 두 사람의 삶은 엄청나게 바뀌었습니다. 알람시계 소리가 울리자 지은은 잠에서 깨어났다. 그녀는 눈을 떴고 준호의 배려 어린 시선을 마주쳤다. 좋은 아침입니다, 민킴 박사님. 그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지은은 여전히 새로운 성에 익숙해지려고 노력하면서 미소를 지었다. 두 사람은 불과 3개월 전 제주도 해변에서 조촐하게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김 박사님. 그녀는 대답하며 일어나기 전에 잠깐 키스를 하려고 몸을 뻗었다. 또 다른 변화의 날을 맞이할 준비가 되셨나요? 준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표정이 더욱 진지해졌다. 언제나 앞으로의 하루는 중요했습니다. 몇 달간의 계획과 협상 끝에 그들은 마침내 킴앤아소시아도 사무실의 완전한 구조조정을 공식적으로 발표했습니다. 지은은 준비를 하면서 지난 2년 동안의 일들을 돌아보았다. 최태현과 그의 공범들에 대한 재판은 길고 힘겨웠지만 마침내 6개월 전에 끝났습니다. 이러한 판결은 가혹했으며 기업계의 부패의 결과에 대한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준호의 리더십과 지은의 끊임없는 지원으로 사무실은 완전히 변모했습니다. 새로운 파트너를 연기하고 엄격한 윤리 관행을 실행했으며 투명성과 정직성의 문화가 조성되었습니다. 지은은 이미 국제 법조계에서 유명 인사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녀의 기업 윤리와 기업 개혁에 대한 강의는 많은 사람의 관심을 끌었고 그녀는 자신의 여정과 얻은 교훈을 기록한 책도 출판했습니다. 사무실에 도착하자 그들은 기대에 찬 분위기에 반했다. 공무원, 변호사, 언론인이 로비로 모여서 중요한 발표를 기다렸다. 준호는 지은의 손을 꽉 쥐고 그녀로부터 힘을 얻었다. 그들은 함께 즉석에서 만든 연단에 올랐다. 좋은 아침입니다, 여러분. 준호가 말을 시작하자 그의 단호한 목소리가 로비에 울려 퍼졌다. 오늘은 킴앤아소시아도스에게 새로운 장을 여는 날일 뿐만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날이기도 합니다. 지은은 준호가 변화를 설명하는 것을 자랑스러운 마음으로 지켜보았다. 사무실 이름이 김민 변호사 사무실로 바뀌었습니다. 이는 그들의 전문적 개인적 파트너십뿐만 아니라 회사의 새로운 방향을 반영합니다. 저희의 사명은 법률적 우수성을 제공하는 것뿐만 아니라 기업 세계에서 정직성의 등대가 되는 것입니다. 저희는 모범을 보여서 저희의 가치를 타협하지 않고도 성공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싶습니다. 지은이 말할 차례가 되자 그녀는 자신의 말의 무게를 느꼈다. 3년 전 저는 법학대학에 다시 진학하는 것을 꿈꾸는 음식 배달 기사였습니다. 오늘 저는 변호사이자 파트너로서가 아니라 변화와 구원의 힘을 믿는 사람으로서 여러분 앞에 서 있습니다. 그녀는 잠시 멈춰서서 군중을 훑어보았다. 저와 준호의 이야기는 역경을 극복하고 부패에 맞서 더 나은 것을 건설할 수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 새로운 사무실은 사업 그 이상입니다. 정의, 윤리, 사회 변혁에 대한 헌신입니다. 이 발표는 열광적인 박수갈채를 받았다. 언론인들은 더 자세한 내용을 듣고 싶어 모였고 관계자들은 이를 유망한 새로운 시작으로 여기며 축하했습니다. 그날 오후 몇 시간의 인터뷰와 회의를 거친 후 지은과 준호는 마침내 새로운 공동 사무실에서 둘만의 시간을 가졌다. 그 사무실은 서울 스카이라인을 내려다보는 넓은 공간이었다. 우리가 해냈어요. 지은이가 지쳐 있었지만 행복해하며 안락 의자에 주저앉으며 말했다. 준호는 그녀 옆에 앉아 그녀의 손을 잡았다. 네, 우리는 했습니다. 하지만 이건 시작일 뿐이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지은은 고개를 끄덕이며 눈에 결의의 빛이 번쩍였다. 아직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아요.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삶이 너무 많고 구현해야 할 변화가 너무 많아요. 그리고 우리는 함께 할 거야. 준호가 덧붙이며 부드러운 키스를 시도했다.
그 순간 지은은 자신의 특별한 여행의 무대가 된 도시를 창밖으로 바라보며 감사와 희망이 솟구치는 것을 느꼈다. 네도체니언느의 배달부에서 미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변호사 중 한 명으로 그녀의 삶은 그녀가 상상할 수 없었던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직업적 업적보다 더 중요한 것은 준호와 정의에 대한 사랑을 찾았다는 점이었으며 이것이 그의 여정을 진정으로 정의해 주었습니다. 그들은 함께 불가능에 맞서고 시스템에 도전하고 더 강해졌습니다. 그들 앞에 펼쳐진 미래는 약속과 도전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아직도 해야 할 일이 많았고 기업과 사법계에서 벌어져야 할 싸움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변함없는 협력 관계와 윤리와 정의에 대한 공동의 헌신으로 지은과 준호는 어떤 장애물에도 맞설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해가 서울 위로 지면서 하늘이 주황색과 분홍색으로 물들기 시작했고 지은과 준호는 서로 껴안은 채 지평선을 바라보았습니다. 그것은 한 장의 끝이었지만 훨씬 더 큰 무언가의 시작이었습니다. 사랑과 극복, 그리고 변화에 대한 이야기로 앞으로도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과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이렇게 지은의 여정은 음식 배달에서 권력의 통로로, 익명에서 영향력으로, 외로움에서 진정한 사랑으로, 끝이 아니라 새롭고 신나는 시작으로 이어졌습니다. 끝없는 가능성으로 가득 찬 시작, 그리고 그들이 함께라면 한 번에 한 가지 사건씩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확신. 새로운 김민 변호사 사무실이 출범하고 나서 시간이 빨리 흘렀습니다. 몇 달이 1년이 되었고 지은과 준호의 공동 리더십 하에 사무실은 번영했습니다. 기업계에서 윤리와 투명성을 옹호하는 그들의 명성이 커지면서 단순히 법적 대리인을 찾는 것이 아니라 보다 책임감 있는 사업 관행에 대한 지침을 구하는 고객들이 늘어났습니다. 화창한 봄날 아침 지은이 사무실로 들어가자 준호가 이미 와 있었고 그의 얼굴에는 수수께끼 같은 미소가 있었다. 좋은 아침이에요, 자기야. 그녀는 몸을 기울여 재빨리 키스를 했다. 왜 이렇게 일찍 여기로 왔니? 준호는 봉투를 들어 올렸다. 이건 당신을 위해 온 거야. 당신이 보고 싶어 할 거라고 생각해. 지은은 당황한 채로 봉투를 열었다. 그는 내용을 읽으며 눈을 크게 떴다. 서울시 변호사협회 윤리협의회 위원으로 정식으로 초대받은 것입니다. 이게 놀랍네요. 그녀는 흥분을 간신히 참으며 소리쳤다. 준호는 그녀를 꼭 껴안으며 기쁨을 나누었다. 당신은 그럴 자격이 있어요, 지은. 당신보다 더 열심히 일하거나 더 성실하게 일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들이 새로운 성과를 축하하고 있을 때 준호의 전화가 울렸다. 전화를 받자 그의 표정이 진지해지고 걱정스러워졌다. 무슨 일이야? 전화를 끊자마자 지은이가 물었다. 준호는 크게 한숨을 쉬었다. LG 비전 기억나? 지난달 산업 스파이 의심을 품고 우리에게 찾아온 기술회사. 지은은 고개를 끄덕였다. LG 비전은 인공지능 분야의 유망한 스타트업이었으며 이 회사에 대한 혐의는 기술 시장에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준호가 말을 이었다. 상황이 우리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듯합니다. 산업 스파이만은 아닙니다. 개인정보의 대규모 오용 징후가 있습니다. 지은은 등골에 오한이 퍼지는 것을 느꼈다. 개인정보 침해 사건은 언제나 복잡하지만 이번 사건은 특히 민감한 듯 했습니다. 그녀는 이미 법적 전략 모드에 돌입하면서 계획이 뭐야? 라고 물었다. 우리는 이 문제를 깊이 파헤쳐야 합니다. 준호가 대답했다. 만약 이러한 주장이 사실이라면 우리는 한국 기술 분야 전체를 뒤흔들 수 있는 스캔들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뒤 몇 주 동안 지은과 준호는 자신들의 경력에서 가장 어려운 사건 중 하나에 몰두하게 되었습니다. 조사를 진행하면서 그들은 프로그래밍 코드, 모호한 계약서, 국제 데이터 전송 네트워크로 이루어진 미로 속으로 빠져들었다. LG 비전 사건은 그의 법적 능력뿐만 아니라 윤리관도 시험했습니다. 여러 차례에 걸쳐 권력자들이 접근해 사건을 덮어두라고 뇌물을 주거나 위협하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 밤 사무실에서 늦게까지 일하고 있던 지은은 익명의 전화를 받았다. 민 박사님, 왜곡된 목소리가 말했다. 조사를 재고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떤 문은 닫아두는 게 가장 좋거든요. 지은은 오한을 느꼈지만
그녀의 결심은 더욱 강해졌다. 누가 말하는 거야? 그녀가 물었다며. 이런 길을 계속한다면 당신의 인생을 매우 어렵게 만들 수 있는 사람입니다. 목소리가 전화를 끊기 전에 대답했다. 지은은 곧바로 준회에게 위협을 전했다. 그들은 함께 보안을 강화하고 더욱 적극적으로 조사를 계속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더 많은 증거가 발견되면서 사건의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LG비전만이 연루된 것이 아니라 윤리적 모호한 영역에서 운영되는 기술 회사 네트워크가 개인 데이터를 조작해 이익과 권력을 얻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국내외 언론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지은과 준호는 고객뿐만 아니라 수백만 시민의 사생활 권리를 옹호하면서 미디어의 폭풍 속에 휩싸이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혼란 속에서도 지은은 대한변호사협회 윤리위원회에서 새로운 책임을 맡을 시간을 찾았습니다. LG비전 사건 이후 그녀의 업무는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그녀는 한국에서 더욱 강력한 데이터 보호법이 필요하다는 논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었습니다. 압박감은 엄청났고 지은과 준호 두 사람 모두 책임감의 무게를 느끼는 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이러한 순간에 그들의 협력 관계가 직업적, 개인적 측면에서 가장 밝게 빛났습니다. 어느 날 밤 증언과 회의로 특히 스트레스가 많은 하루를 보낸 후 그들은 지쳐 있었지만 결심이 굳건한 채 집에 돌아왔습니다. 가끔 우리가 옳은 일을 하고 있는지 궁금할 때가 있어요. 지은이 고백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지친 기색이 역력했다. 우리가 감당하기에는 너무 큰 일에 뛰어든다면 어떡하지? 준호는 그녀를 가까이 끌어안았고 그의 눈은 힘과 자신감을 담고 있었다. 지은아, 네가 법학대학에 다시 가는 것을 꿈꾸던 배달원이었던 때를 기억나? 지금 너를 봐. 우리는 정확히 우리가 있어야 할 곳에 있고 정확히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고 있어. 그의 말은 지은의 결심을 새롭게 했다. 그녀는 그가 옳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들이 직면한 모든 도전은 점점 복잡해지는 세상에서 정의를 위해 싸우고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LG비전 사건이 절정에 다다르자 지은과 준호는 자신들이 뭔가 엄청난 일을 앞두고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이들의 행동은 한 회사의 운명을 결정할 뿐만 아니라 한국과 그 너머의 지역에서 디지털 프라이버시의 미래를 형성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결과에 관계없이 자신들이 역사의 올바른 편에 서 있다는 것을 알고 마지막 전투를 준비했습니다. 그들은 단순한 변호사가 아니었습니다. 디지털 시대의 정의의 수호자이자 점차 상호 연결성이 강화되는 세상에서 개인의 권리를 끊임없이 수호하는 사람입니다. 그들의 인생의 다음 장은 지금까지 가장 도전적이면서도 보람 있는 장이 될 것이었으며 법조계와 사회 전체에 자신의 흔적을 남길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용기, 정직함, 사랑으로 나란히 이를 마주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LG비전 사건의 최후 심판날, 서울은 전기 충격적인 분위기로 시작되었습니다. 사법재판소에는 언론인, 디지털 개인정보 보호 활동가, 호기심 많은 구경꾼들이 모여 있었는데 모두들 10년 동안 가장 논란이 많았던 사건 중 하나의 결과를 지켜보고 싶어 했습니다. 지은은 어깨에 책임감에 무게를 느끼며 일찍 일어났다. 그는 준비하는 동안 자신의 주장을 정신적으로 검토하고 전략의 모든 세부 사항을 점검했습니다. 준호는 그녀의 긴장감을 알아차리고 다가가 그녀의 뒤에서 껴안았다. 우리는 준비가 됐습니다. 그는 부드럽게 말했다. 우리는 함께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어요. 지은은 고개를 끄덕이며 그의 존재에서 힘을 얻었다. 그녀는 입술에 단호한 미소를 지으며 오늘 세상을 바꾸자고 대답했다. 법정에 도착하자 그들은 흥분한 군중에게 인사를 받았습니다. 기자들은 건물 안으로 들어가면서 카메라 플래시를 터뜨리고 질문을 퍼부었다. 법정은 사람들로 가득 찼고 공기는 기대감으로 무거웠습니다. 판사가 들어오고 재판이 시작되자 지은은 일어섰고 수백 명의 사람들이 자신을 바라보는 것을 느꼈다. 그의 심장은 쿵쾅거렸지만 그가 말을 시작하면서 그의 목소리는 안정적이었다. 존경하는 판사님, 배심원 여러분, 그녀는 말을 시작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제기된 사건은 한 회사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디지털 사회에서 프라이버시의 미래에 대한 것입니다. 그 후
몇 시간 동안 지은은 LG 비전과 관련 회사 네트워크에 비윤리적인 관행을 폭로하는 꼼꼼하게 구성된 사례를 제시했습니다. 그녀는 수백만 명의 시민의 개인 데이터가 동의 없이 수집, 조작되고 판매된 방법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준호는 그녀와 완벽한 조화를 이루며 배심원들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복잡한 기술적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그들은 기업 이익이라는 이름으로 개인의 사생활이 일상적으로 침해되는 세상에 소름 끼치는 그림을 그렸습니다. LG 비전 측 변호인은 자사의 관행이 업계 표준이며 과도한 규제는 혁신을 저해할 것이라고 강력히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지은과 준호는 모든 주장에 대비해 사실과 통계, 사례 연구를 제시하며 반박했습니다. 재판의 하이라이트는 지은이 뜻밖에도 증인으로 불러들인 부분이었다. 그 증인은 회사의 비윤리적 관행을 폭로하기 위해 자신을 위험에 빠뜨린 LG 비전의 전직 직원이었다. 그가 회사의 내부 운영에 대해 감정적이고 자세하게 증언하자 방안은 충격에 빠져 침묵이 흘렀습니다. 마지막 변론 시간이 되자 지은은 일어서며 그 순간의 무게감을 느꼈다. 그녀는 격려하듯 고개를 끄덕이는 준호를 바라보고 배심원단 쪽으로 돌아섰다. 신사숙녀 여러분, 그녀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을 시작했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역사를 만들 기회가 있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회사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을 위해 어떤 미래를 원하는지 정의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프라이버시, 개인 데이터, 우리의 디지털 정체성이 존중되고 보호되는 미래입니다. 아니면 우리가 단순한 제품이 되고 우리의 프라이버시가 기업 이익의 재단에 희생되는 미래입니다. 그녀는 잠시 멈추어 서서 방안을 둘러보았다. 오늘 당신이 내리는 선택은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메시지를 보낼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사회로서 대기업의 이익보다 개인의 권리를 더 중시한다는 것을 말할 것입니다. 우리는 혁신을 믿지만 우리의 인간성을 희생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할 것입니다. 그의 마지막 말은 방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올바른 선택을 하세요. 우리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세요. 우리의 미래를 보호하세요. 지은이 앉자 잠시 침묵이 흘렀고 방 안은 박수갈채로 들끓었다. 판사는 질서를 회복하기 위해 망치를 여러 번 두드려야 했습니다. 배심원단의 심의 시간은 끝없이 이어지는 듯했다. 지은과 준호는 손을 꼭 잡고 서로에게 위안을 찾으며 초조하게 기다렸다. 마침내 배심원단이 돌아왔다. 모든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이 내려지자 방안은 축하 분위기로 들끓었습니다. 지은과 준호는 서로를 꼭 껴안았고 두 사람의 눈에는 안도감과 기쁨의 눈물이 고여 있었다.